나이듦, 내려놓음의 지혜, 자랑을 경계하고 침묵을 배우며 자신을 다스리는 삶.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얻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문제들을 마주하거나 의도치 않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자랑이라는 행동은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태도입니다. 재산, 자녀의 성공, 심지어 건강 상태 같은 개인적인 자랑은 남의 부러움보단 질투나 반감을 사기 쉽습니다. 자칫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원치 않는 시기나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오히려 겸손한 태도와 조용한 삶의 방식이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될 것들과 함께 침묵의 중요성, 그리고 자기 절제와 생활 습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랑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살펴보고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노년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나이 들어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관계에 독이 되는 허영입니다. 나이가 들면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성취를 돌아보며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지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오랜 세월 쌓아온 가치 있는 성취들은 자연스레 자부심으로 느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무리 자랑하고 싶더라도 꼭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신의 평판을 지키고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지나친 자랑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거든요. 재산이나 물질적인 소유가 행복의 척도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재산은 사람들에게 존경보단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재산 자랑은 더 큰 경계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재산은 각자의 삶에서 얻은 결과물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비교나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자랑보단 묵묵히 내 생활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물질적인 것이 행복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물질적 소유가 진정한 행복의 척도가 아님을 역설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오는 안정감과 평화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평생 검소하게 살며 작은 집에 사는 노인이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보며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큰 부를 축적한 노인이라 해도 재산을 과시하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또한 재물은 잠시 맡겨진 것일 뿐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물질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셨습니다. 이건 물질이 주는 즐거움이 일시적이며 결국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재산 과시는 결국 끝없는 비교와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만 남길 뿐입니다. 한 마을에 평생 근검절약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은 김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과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지를 자주 자랑했죠. 처음엔 사람들이 김할머니의 부지런함을 칭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변했습니다. 김할머니의 자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그녀는 진정한 친구보단 외로움을 택한 셈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용히 기부하고 봉사하는 박할머니는 재산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자랑이 관계를 어떻게 해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 그들의 삶,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이룬 성과는 큰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는 부모의 자부심일지라도 사람마다 다른 가정 환경과 상황이 있으니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진정한 성공은 자신만의 삶에서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는 독립된 개체이며 그들의 성취는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노력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성공인 양과대 포장하는 건 자녀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의 성공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녀 또한 인연으로 잠시 함께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기대를 경계하셨습니다. 자녀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마음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각자의 길을 걷는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복은 그들 자신의 몫이며 부모의 역할은 그저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데 있습니다. 최 박사님은 은퇴 후에도 자녀들이 의사, 변호사 성공을 자랑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자녀들의 학력, 직업, 수입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고 심지어 자녀들이 사준 고가의 선물까지 과시했죠. 처음엔 축하해주던 사람들도 점차 최 박사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잘된 걸 시샘해서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의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최 박사님의 자녀들조차 아버지가 자신들의 성공을 너무 과장해서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 옆집의 이 할아버지는 자녀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자녀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에 조용히 감사하며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자녀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격려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남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지면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자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이를 과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개인의 노력과 타고난 복이 어우러진 결과이며 모든 이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건 상처를 줄 수 있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인생의 노년에는 크고 작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는 건 마치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고요한 감사함 속에서 관리될 때 그 빛을 발합니다. 7순이 넘어서도 마라톤을 완주하고 등산을 즐기는 박할아버지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건강 비결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주변의 아픈 사람들에게 내가 이래서 건강한 것이라며 충고를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부러워하던 사람들도 점차 박할아버지를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들 앞에서는 그의 건강 자랑이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박할아버지의 건강이 부럽기보단 자신의 아픔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그의 자랑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기보단 건강하게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에너지를 쓰는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합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업적보다 현재의 삶에 집중하세요. 인생에서 이뤄낸 큰 업적이나 성과는 본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조용히 간직하는 게 현명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게 되면 현재의 자신이 아닌 과거의 자아에 얽매이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과거는 현재를 위한 교훈일 뿐 자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업적은 분명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지만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현재의 성장을 방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를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입니다. 부처님 또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의 업적에만 집착하는 건 마치 뒤를 돌아보며 걷는 것과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때 유명한 기업의 임원이었던 이 회장님은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손자에게도 젊은 시절의 성공 스토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과거 회상으로 대화의 대부분을 채웠죠.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존경했지만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사는 듯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을 등한시했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노년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둘째, 침묵과 경청의 지혜, 말이 아닌 존재로 존경받는 법.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품위를 지키는 건 단순한 예의나 격식을 넘어 삶의 지혜로 자리 잡아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인생 경험이 많아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쌓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말이 많아질수록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침묵의 가치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침묵. 말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워지고 잘못 전달된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관점과 경험에 따라 말을 해석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말은 의도치 않은 해석을 낳고 때로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동양 철학의 대가 공자는 말은 짧고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말을 아끼고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더욱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수많은 말을 늘어놓기보단 한두 마디의 진심이 담긴 말이 때로는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말을 아낌으로써 우리는 더 신중해지고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품격이며 나이 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박노인은 늘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길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중간에 끊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호의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오해하거나 그가 자신들의 말을 무시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노인이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그를 말 많은 어르신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의 말은 때로는 사실이었을지라도 전달 방식의 문제로 인해 오히려 반감을 샀습니다. 반면 김노인은 평소에는 말이 없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고 지혜로운 한마디를 건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늘 경청되었고 그의 침묵은 존중받았습니다. 그는 말을 아낌으로써 자신의 지혜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경청의 중요성, 마음으로 듣는 지혜. 침묵과 함께 경청은 나이든 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나의 의견을 덜어내고
상대방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말을 깊이 있게 들어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잘 듣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랑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 경청은 필수적입니다. 나이든 이가 자신의 경험만을 내세우기보단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교류가 일어납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신뢰의 다리를 놓는 행위입니다. 부처님 또한 귀를 열고 마음으로 들으라고 가르치시며 표면적인 소리를 넘어 상대방의 고통과 갈망까지 헤아리는 깊은 경청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동적인 듣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푸념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단 자신의 경험을 늘어놓거나 충고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본 정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1시간 넘게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구나 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할머니와의 대화 후 할머니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할머니의 침묵은 청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세대를 초월한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경청은 조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존경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차분하고 품위 있는 말하기,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하는 품격.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것만큼이나 말을 할 때의 태도와 품격이 중요해집니다. 감정에 휘둘리거나 불필요한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절제된 언어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만 하는 능력은 존경받는 노년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습관을 넘어 삶의 깊은 이해와 자기 통제력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수상록에서 말은 생각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가 선명할수록 그 실체인 생각 또한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차분하고 명확한 말은 그 사람의 사고가 명료하고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발언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이 많아지지만 이를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핵심을 꿰뚫는 한두 마디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나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선택하여 전달하는 품격 있는 언어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또한 선한 말,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을 하라고 가르치시며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방식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한 젊은 후배가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어르신이라면 내 젊은 시절엔 그런 실수 안 했다거나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 했지 같은 말을 할 법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원로인 김 회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괜찮아.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거든. 중요한 건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생각하는 거야. 자네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네. 짧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나 비난 대신 깊은 이해와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낙담했던 후배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고, 그는 김 회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필요 없는 말을 줄이고 핵심을 꿰뚫는 따뜻한 한마디로 젊은 세대에게 진정한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분하고 품위 있는 말하기가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지혜의 함양,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통찰, 말을 줄이고 경청하며 침묵하는 습관은 외부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말과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신적인 휴식과 더불어 자기 성찰의 귀한 시간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면의 고요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는 힘은 침묵 속에서 길러집니다. 노자는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 있다고 말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의 깊이를 강조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비로소 세상의 이치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명상이나 고요한 산책 같은 활동은 침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는 데 효과적입니다. 은퇴 후 매일 TV를 보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던 박 여사님은 늘 피곤하고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작은 사찰에서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매일 짧게라도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 후 박 여사님은 훨씬 평온해지고 얼굴에 온화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정보와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을 넘어 깊은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셋째, 노년의 자기 절제와 바람직한 생활 습관, 지혜로운 어른으로 거듭나는 길. 나이가 들면 자신의 경험만을 내세우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노년은 겸손과 절제를 통해 자신을 다스리고 끊임없이 배우며 변화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절제와 바람직한 생활 습관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의 필수 요소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경험과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이를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으로 풀어내는 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불평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자신도 삶의 밝은 면을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에픽테토스는 행복은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노년에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세상이 변하고 젊은이들이 못마땅하다며 불평만 늘어놓던 어르신은 결국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고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불평은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갉아먹었습니다. 반면 같은 마을에 살던 다른 어르신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을 밝게 만들었고 그는 늘 활기찬 노년을 보냈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비교는 젊은 시절엔 목표를 세우고 자극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는 행복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불행이
대부분 타인과의 비교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노년기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경험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삶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는 나의 행복을 방해할 뿐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부처님 또한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가르치시며 모든 존재는 각자의 길과 인연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갈 때마다 친구들의 자녀 성공이나 재산을 부러워하고 자신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던 한 어르신은 결국 동창회에 나가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반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난 다른 어르신은 친구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체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태도.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은 젊은 시절엔 성취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노년기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워지고 삶에 대한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가혹한 올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며 이를 쫓는 건 끝없는 좌절을 의미합니다. 노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와 스스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삶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며 불완전함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불완전하며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손자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부서뜨리자 한 할머니는 완벽하게 고쳐야 한다며 밤새 씨름하다가 결국 몸살이 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다른 할머니는 손자가 장난감을 부서뜨리자 함께 웃으며 다음에 더 튼튼한 걸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은 그녀는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고 손자와도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는 습관.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 재정,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늘어날 수 있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으로도 무겁게 만듭니다. 스토아 학파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건 무의미하며 에너지만 소모할 뿐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단 현재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처님 또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니 불필요한 걱정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들의 앞날, 자신의 건강 문제 등 온갖 걱정에 휩싸여 잠 못 이루던 한 어르신은 결국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걱정 때문에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안감에 갇혀 살았습니다. 반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자는 마음으로 살아간 다른 어르신은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걱정할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며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만들어야 할 습관, 지혜로운 어른으로 거듭나는 길, 버려야 할 습관과 더불어 노년기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습관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감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 감사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스토아 학파는 감사는 행복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하여 만족감을 높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에 감사하며 이웃의 안부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인 할머니는 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것을 바라지 않고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그녀가 가는 곳마다 밝은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 신체 활동은 단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을 길러주고 면역력을 높이며 일상생활을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은 삶에 활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고대 그리스의 격언처럼 신체 활동은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고 간단한 체조를 하는 어르신들은 다른 어르신들보다 훨씬 활기차고 건강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운동하며 소통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며 즐거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그들에게 활력을 주었고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기 쉽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태도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적 젊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배움은 끝이 없으며 지혜는 끊임없는 탐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삶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온라인 강좌를 들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어르신들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배움은 나이를 잊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였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지만 건강한 관계는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제공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건 외로움을 줄이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찾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신적 지지대가 되어주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통로가 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어려움을 나눔으로써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에게 사회적 관계는 삶의 큰 기쁨이자 활력소였습니다. 규칙적인 일상 습관.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지며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건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며 일상적인 루틴을 가지는 건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칸트는 규칙적인 삶이 정신적 균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규칙적인 습관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안감을 줄이고 삶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게 해주어 평화로운 노년을 가능하게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운동하고 식사하며 취미 생활을 즐기는 어르신은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안정된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규칙적인 삶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외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단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심리적 건강에 도움을 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솔직하고 건강한 감정 표현은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는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생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던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답답함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해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상담을 통해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는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과의 관계가 훨씬 돈독해졌고 그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목표와 의미 있는 활동 찾기. 노후에는 일상의 루틴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나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봉사활동, 취미생활, 지역사회 참여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니체는 삶의 의미는 목표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하면 허무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과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던 한 어르신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면서 그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큰 만족감을 느꼈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빛나는 노년의 지혜. 나이가 든다는 건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지나친 자랑은 잠시의 자부심을 줄 순 있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내면의 평화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겸손과 절제는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자신의 재산, 자녀의 성취, 건강, 과거의 영광, 사회적 지위, 인맥, 지식, 자선 활동, 자기 절제, 그리고 고난 극복의 경험까지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소중한 가치를 지니지만 이를 과도하게 자랑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는 말을 아끼고 침묵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쉽고 내면의 고요를 잃게 됩니다. 침묵은 경청을 가능하게 하고 침착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며 타인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기보단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소통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는 자신을 다스리는 자기 절제와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 타인과의 비교, 완벽주의, 과도한 걱정, 신체 활동 소홀, 과거에 대한 집착 같은 해로운 습관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대신 감사하는 마음, 규칙적인 운동, 끊임없는 배움, 활발한 사회적 관계, 규칙적인 일상, 건강한 감정 표현과 소통, 그리고 목표가 있는 삶을 추구하는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삶은 자신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마음속에 담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매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예의나 격식의 문제가 아닌 삶을 더욱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들미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내려놓음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노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